예, 그러면 이제 명성을 이제 살펴볼 때 그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미지, 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위계 관계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학자들의 그 어떤 관점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덴티티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들, 그것이 이제 행동이든 철학이든 어떤 보여지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이미지든 간에 그 아이덴티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나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죠. 기업들은 사실은 조직 비전이라든가 사명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달성해야 되는 과업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요. 공기업이라 하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내야 되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굉장히 완벽하게 해야 되죠. 그런 자기 자신만의 어떤 태어난 사명감, 조직의 목표, 미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것이 잘 구현되고 있나 이런 거는 사실 별 문제고 더욱또 차이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그런 레퓨테이션을 또 그것의 조직의 정체성과 일관되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네, 굉장히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철학이나 정체성을 알리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죠. 근데 문제는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삼성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시면 삼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아 제품의 질만 좋으면 그만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이 볼 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는 굉장히 능력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그런 철학도 갖고 있고 그런 행동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시민단체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단지 수익만 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익만 내는 부분은 투자자라든가 소비자들 관심이 있겠죠. 좋은 제품 만들어서 좋은 어떤 아웃풋을 내고 매출도 올리고 수익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시민단체가 볼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업원들을 너무 혹사시켰어. 또는 좋은 작업 환경, 뭐 공장 같은 거, 이게 오염이 많이 됐어. 그래서 환경을 청결하게 안 해줬어. 나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전파나 이런 것들이 종업원의 어떤 건강을 해치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보면은 이미지들이 어떤 똑같은 기업을 두고 어떤 이해관계자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데 어떤 이해관계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굉장히 컨플릭트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정말 제가 자주 말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제품, 좋은 제품을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좋은 수익을 확보를 해 주고 굉장히 좋은 뭐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과 노조들과 굉장히 갈등이 좀 심하고 뭐 한때는 노조 없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근데 노조들이 이제 따로 결성이 돼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활동도 했고 실제 퇴직하신 은퇴하신 분들이 다 이게 "밝히겠다." 뭐 이러면서 고소도 하시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종업원들이 생각하는 또는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이런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는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막 뒤섞이고 혼합돼서 그것이 또 아이덴티티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레퓨테이션이 이제 결국은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투자자에게 좋은 이익도 내고 매출도 잘 올려주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이나 소비자에게도 아주 환영을 받는 그런 삼성, 애플 뭐 이런 기업이다. 그러면 그런 레퓨테이션만 쌓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자기 수익만 창출하려는 그런 기업이다. 너무 수익성만 이제 추구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에게만 좋은 짓 하고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다. 또는 종업원에게 더 나쁘게 한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쌓이면서 그 기업에 대한 다양한 레퓨테이션, 명성을 형성하게 된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reputation, 명성은 어떤 요소로 구성된 것일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생들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명성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즉, 명성 높은 기업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떠올리고 또 어떤 점 때문에 그 기업을 명성 높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삼성, 현대, 구글, 애플 뭐 여러 가지 기업을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죠. 아, 구글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삼성은, 애플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내가 명성 높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성 높은 기업은 유한킴벌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광고를 보면 숲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되게 푸르른 이미지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서 되게 믿음 가고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명성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구글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기사를 봤을 때 최근 10년이 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외국 기업 1위로 구글을 뽑았다고 해요. 저는 그 이유가 수평적 기업 문화에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수평적 기업 문화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점에서 이런 수평적 기업 문화의 시초인 구글이 명성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명성이 높은 기업은 저는 SK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기업 명성이란 이라는 게 한 회사의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보면은 SK의 CEO가 사회적 가치 공헌 활동을 강조하기도 했고, 이런 면을 보았을 때 저는 기업 명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하면 바로 SK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었는데 메일유업이 단백질 효소가 없는 환아제를 위해서 특수 분유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수익성이 없는데 10년 이상 그렇게 한다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며칠 전에 길을 가다 보니까 예비 엄마 아빠를 위해서 특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특성을 잘 살려서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기업 명성을 좋게 쌓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인터뷰한 거 잘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다양한 뭐 여러 가지 기업들도 나오고 또 그 기업이 왜 명성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폼브럼이라는 학자는 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제 6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삼성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삼성. 여러분들이 삼성을 가장 많이 떠올릴 것 같습니다. 삼성 하면은 왜 명성이 높을까? 수익성이죠. 무엇보다도 파이낸셜 퍼포먼스, 재무적 성과. 이거 또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삼성은 수익성이 높고 또 매출액도 높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 세계에 잘 알려진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성과를 빼고는 또 삼성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제품력이죠. 제품이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하고 또 전 세계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앤 서비스라는 제품 서비스 이 요소가 또 명성을 높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CEO죠. CEO를 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은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시지만 그래도 이건희 회장님 시절을 우리가 빼놓고는 삼성의 어떤 부흥기를 말할 수가 없죠.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비전과 리더십. 그래서 삼성이 항상 이건희 회장을 내세우면서 이건희 회장의 철학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사에서 보면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그 매기론을 제시를 하면서 그 매기가 들어가면, 매기가 어떤 그 노는 붕어들이 노는 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붕어들이 이제 그 매기를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막 뛰다 이제 뭐 헤엄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쑥쑥 잘 자라고 더 굉장히 빠릿빠릿해졌다. 그러면서 매기 같은 경쟁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도 자기 발전, 자가 발전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인재가 더 양성된다. 더 자기 내재적인 어떤 인재 그런 것들을 포텐셜을 더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그 매기론, 이거를 빼고 삼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삼성은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외국까지 나가서 인재를 끌어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저 멀리서라도 인재가 있다. 그럼 거기를 뛰어가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끌어오고, 그리고 막대한 연봉을 주고 이러면서 사람을 키우는 기업이다. 인재를 스카우트해오고 그 인재에 또 걸맞는 대우를 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온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명성 높은 기업도 그 인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하는데요. 그런 비전과 리더십, 이것이 이제 CEO를 통해서 발현되게 되죠. 그리고 특히 CEO가 1대, 2대, 3대, 초대의 어떤 CEO들일수록 그 철학에 굉장히 투철합니다. 굉장히 강한 철학과 리더십을 갖고 끌어나가는 거죠. 현대가 그랬고, 대우가 그랬고, 물론 망했지만, 그래서 대우와 또 삼성과 이 모든 창업주들이 굉장한 강한 비전, 철학, 리더십을 갖고 끌어나갔기에 우리가 그 이건희, 뭐, 그다음에 정몽, 그 모든 회장들, CEO들의 그걸 빼놓고는 레퓨테이션을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거의 CEO 하면은 그 기업의 레퓨테이션이 떠오르게, 자동적으로 CEO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죠. 애플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스티븐 잡스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거를 이제 제품 디자인력 그리고 제품력 이런 것까지 연관시켜서 성과를 많이 낸 그런 기업인데, 이제 스티븐 잡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럼 이제 팀 쿡스가 그런 강력한 비전을 이제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스티븐 잡스를 떠올리죠. 애플을 하면, 사과하면 스티븐 잡스 이런 걸 떠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명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꼭 가고 싶은 기업 1위. 예, 항상 그 모든 청년들이 내가 꼭 가고 싶은 기업이다. 이렇게 할 때 1위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왜? 직원들을 위한 최대한의 아주 좋은 작업 환경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죠. 직원 대우, 그건 물론이고 직원들이 충분히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게 굉장히 꿈꾸는 환경이죠. 그래서 인재들이 내 연봉 많이 받는 것보다 난 구글에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책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 우리 강산 프로게 유한 킴벌리를 얘기를 했죠. 유한 킴벌리의 초대 창업주. 예, 이분들은 굉장히 사회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철학.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이 되고 있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것들을 이제 거꾸로 바꿔서 사회적 책임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더 명성이 높아지는. 사실 유한 킴벌리는 매출액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1, 2, 3위 뭐 이렇게 속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잘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명성 높은 기업 1, 2, 3위 안에 꼭 들어갑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회적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현대사회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이제 그 감정적인 애착, 이런 거. 우리가 왠지 애플을 생각하면 왠지 이렇게 뭔가 호감이 가고 뭔가 애착이 느껴지는 뭐 이런 게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런 6가지 요소들이 명성을 결정하는,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